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수는 지금의 이윤선입니다. 자, 금융시장의 격언 중에 당국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능력은 당국에 있기 때문에 당국에 맞섰다가는 얻는 것은 손실뿐이다라는 뜻인데요. 최근 이틀 동안 외국인의 수급 오랜만에 매수 우위를 보이긴 했지만 5월 전체 거래일로 봤을 때에는 외국인과 기관, 물량 덜어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어제 발표난 FOMC 의사록에서 다시 한번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또 미중 무역 협상은 무역 전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어수선할 때일수록 좀 더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고수의 눈, 고수의 분석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려 있는데요. 먼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상담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 유튜브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후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 참여까지도 가능해 합니다. 또 방송이 끝난 이후 시간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박정식이라고 검색하신 후 입장하시면 방송 이후 시간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고수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고수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웨이 제재 완화 소식이 바로 어제 오전에 제가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간밤에 또 다른 소식이 나왔어요. 네. 중국의 드론 업체의 CCTV 업체까지 제재를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글로벌 증시 많이 흔들렸거든요. 오늘 우리 증시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수급이 좀 돌아서야 다음 주에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상승력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력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염두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동을 살짝 다시 잡아보면은 현재 이렇게 파동을 잡아볼 수 있는데 2047 라인까지 어제장에 거의 근접하게 내려왔는데 오늘도 무너지면서 또 내려오고 있죠. 근데 자, 이 자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 월봉상 파동을 제가 한번 그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7 라인이 만약에 재수없게 깨져버리면 1947 라인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리까지 깨져버리면 1747 라인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이야기해 드리지만 제가 수급이 전환되었다. 지금부터는 단기 반등력을 조금 기대해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조정력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경제 지표가 있죠. 어떤 지표입니까? 일단은 전일장 지표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에 중요한 지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중국 4월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이죠. 이 중국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이 예상치를 넘어섰어야 아니면 부합이 된다든가 예상치를 넘어섰어야 되는데 지금 예상치를 하회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기 하강 우려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진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조금 우려감을 시장에 강력하게 몰아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한 단계 상승력이 나오려면 일단은 연준에서 어떠한 이슈가 생겼어야 되냐면 우리
이제는 경기 하강이 생기니 금리를 좀 인하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동결하겠대요. 오늘 발표 나온 거 보니까. 네. 그러면 또 상승 모멘텀이 전혀 나올 수가 없죠. 자, 거기서 오늘 중요한 지표가 뭡니까? 독일 GDP도 있고, 그리고 뭐 프랑스, 유로존, 이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가 줄줄이 발표가 나고, 미국의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가 오늘 계속 나옵니다. 자, 이런 지금 중요한 이 경제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상회해야 되는데 또 중국 지표처럼 하회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지표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2047 라인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950 라인까지 추가적인 조정력을 조금 열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시장이 반등력이 나올 것 같다면 제가 수급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릴 테니, 제가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일단 조정력을 염두하시고, 이때쯤이면 이렇게 될 거야라는 선 예측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 제가 긍정적인 언급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조정력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들 오늘 이제 굉장히 매도 우위긴 한데 굉장히 소량이에요. 근데 말씀대로라면 2047포인트 기억하고 있다가 이게 깨지면은 정말 관망세고, 이게 깨지지 않으면은 그때는 조금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2047 라인이 이탈되지 않고 이미 이제 터치를 거의 근접하게 했으니 여기서 수급이 조금 돌아서면 단기 반등력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수급의 전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조정력을 염두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2047 라인이 깨졌다 치더라도 수급이 전환되면 단기 반등력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제가 그때 그 상황에 딱 맞게 바로 언급을 드릴 테니까 제 입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조정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환율이 오늘은 또 조금 살짝 0.02% 현재 눌린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원화 약세가 강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환율이 원화 약세가 강하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 힘들다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가 힘든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죠? 원리겠죠.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달러로, 그러니까 국내 자금이 이제 달러로 환전이 되면서 이제 달러를 한마디로 해외로 유출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연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달러가 들어와야 우리 원화 가치가 긍정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달러가 빠져나가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원화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증시는 조정력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가 올라요? 채권이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은 우리 원화 가치, 한마디로 글로벌 경기가 계속적으로 만약에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우리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 진짜 만약에 금융위기가 뭔가 하나 빵 터졌다 그러면은 최소한 1,6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당. 네, 일단 글로벌 경제가 좀 더 상황이 좋아져야 우리 증시도 함께 조금 희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테마는 하나씩 또 생기고 있고, 그 테마를 따라서 종목들, 업종 지수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오늘로 한 3일째죠. 희소 금속 테마가 계속해서 조금 흐름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제재하니 중국이 결과적으로 막판에 몰렸을 때는 히토류 수출을 조금 제한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유니온이 저는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좀 유니온은 떴다가 좀 많이 밀리는 어떤 그런 흐름인데, 유니온 멀티리얼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당히 부각을 받자 이제 그래핀까지 연관이 돼서
히토류 대체제로 그래핀이 좀 뜨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부가 또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이제 시세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시세를 따라 들어가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국면에서 우리가 조금 따라 들어가야 될 것은 그나마 좀 통신 장비 쪽도 괜찮은데 오늘 좀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죠. 네. 오이솔루셔닝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상승력이 아주 강력하게 잘 나타나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코이버도 상승력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KMW 그리고 에이스테크, 다산 네트워크스 다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는 것도 긍정적일 것 같고 오늘 제가 보니까 이 5G 관련, 핀테크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히토류, 그래핀, 5G 이야기를 했지만 핀테크 관련주도 오늘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핀테크 관련 행사도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핀테크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핀테크 관련주들을 보니까 저평가 기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 중에 조금 낮게 형성돼 있는 종목이 성우전자라는 종목입니다. 네, 성우전자. 핀테크 관련 토탈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공급을 하고 있고 은행 및 카드 회사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핀테크 관련된 종목 중에 그나마 좀 저평가인 종목이 이 성우전자고 오늘 좀 특징적인 거 하나는 그 사물 인터넷 쪽도 좀 상승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콤도 오늘 갑자기 막 급등력이 떠서 상승력이 나왔었고 이따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 종목인 닉네트도 상승력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관련 섹터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지금 베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히토류와 그래핀 핀테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뭐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5G 관련주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미 다산 네트워크스는 좀 많이 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신가요? 그렇죠. 이 상승력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꺾이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미 다산 네트워크스 지금 위치에서 따라 들어가면 저는 코이버가 좀 좋아 보입니다. 코이버. 코이버요. 네. 코이버가 좀 다시 좀 눌리면은 이거를 한 7,70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집을 해 나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 이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통신 장비주들 중에 저평가인 기업입니다. 982억짜리 순자산 가치를 지닌 기업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780억으로 통신 장비 관련주들 중에 가장 상대적으로 저평가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나쁘지도 않다. 근데 2019년에 2018년보다 실적이 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통신주들은 이미 좀 상승력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 코이버는 상승력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상대적인 저평가 종목인 코이버를 여러분들이 통신 관련주 중에 한번 노려보신다면 여러분들 돈을 지키고 또는 벌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자면 지금 얘기해 주신 히토류, 그래핀, 핀테크 관련 업종들 다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단기 투자로만 접근을 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은 이제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 강력한 이슈력이 없는 한 그게 상승력이 길게 이어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이미 상승력이 또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 나온 와중에서 길게 끌고 가다가 괜히 내려오면 또 물릴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는 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전반적으로는 좀 관망세가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오늘 조금 주목할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아까도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링네트라는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6월 복귀설이 솔솔 불어오고 있죠. 원래 네. 독일에서 9월 달에 복귀한다는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6월에 와서 바른미래당을 조금 좀
다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복귀설이 좀 불고 있어서 최근에 또 정치 테마주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쪽 섹터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전년 대비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0에서 13%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살짝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대형 네트워크 구축, 유지 보수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구축 종합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IT 섹터 부각에도 충분히 오늘 또 나타나고 있는 뭐예요? 사물 인터넷 그런 관련 쪽으로도 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링네트를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제가 이제 매수가를 4,130원을 언급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지금 떴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는 좀 분할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4,470원을 충분히 찍어줄 것 같은데 여기를 만약에 넘어서게 된다면은 시세가 조금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손절 라인은 시세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죽게 된다면 손절 라인은 대략 4,080원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즉 전일 양봉의 시가를 무너뜨리면 시세가 단기적으로 죽기 때문에 4,08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링네트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 목표가 4,470원, 손절가 4,08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4,470원 넘어서면은 시세가 강력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샀다가 4,470원에 한 절반만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전혀 뭐 상관이 없고 또는 매도하고 나서 돌파되는 거 확인하고 재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 잠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약 추천해 주셨었어요. 현재 한 2%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슬슬 혹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미 좀 목표가를 근접 터치했어요. 네. 그래서 매도를 단기적으로 좀 들어갔어야 되는 종목이었고 이미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날에 56,800원 자리를 터치를 했거든요. 체결이 되고 고가로 59,600원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목표가를 6만 원 제시해 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인 매도 관점으로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시 관망하시다가 재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구축해야 되고 아직까지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56,900원을 기점으로 빠져나올 것을 고려하시고 56,900원이 깨지면 일단은 전략 매도로 빠져나왔다가 재접근하는 전략을 구축하셔야 되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게 된다면 홀딩하셔도 됩니다. 네, 56,900원이 깨지면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도 의견 주셨고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간다면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가 직접 추천해주는 오늘 장의 업종들 단기 이슈에 따라서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는 히토류, 그래핀, 핀테크 관련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종목 링네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화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으신가요?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팔고 싶은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종목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상담 방법 안내 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고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612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송이 끝난 이후 시간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박정식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시죠? 네이버. 네이버요. 예. 매수- 159,800원. 15만 9,800원의 비중은요? 30%. 30%요. 네. 네, 네이버 15만 9,800원에 30%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잠시만요. 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수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좀 고점에서 잡으신 건데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가 5조 2천억짜리 회사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8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자산 가치보다 대략 3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는 와중이어서 네이버는 만약에 시장이 좋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주식 시장이 좋지 않으면 내려갈 수 있는 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중장기적으로 잡으신 거라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수 있는 폭을 크게 생각하시고 좀 평단을 조율해 나가야 되는데 그 평단 조율해 나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다시금 그 매수가까지 회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바라보시고 끌고 가셔야 되거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장기 투자로 접근하신 거예요? 단기 투자로 접근하신 거예요? 장기로 했는데 장기? 너무 장기로.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을 하시면 안 돼요.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고평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자꾸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시장에 막 부각을 받으니까 그게 앞으로 더 성장할 줄 알고 장기 투자를 그런 종목 갖고 장기 투자를 해요. 근데 장기 투자는 시장에 소외된 종목 갖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시장에 소외가 돼 있으면 당연히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니까 저평가가 돼 있을 확률이 높고, 그죠? 그리고 그 자산 가치 대비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그 자산 가치 대비 시장에 이 시세가 시가총액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시장이 계속 좋다면 올라가겠지만 시장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겠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관점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네이버가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받고 있지 않는 종목이었어요? 받고 있는 종목.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해요? 이거 그러면은 손절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평단 만들어서 진짜 장기로 끌고 가실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금도 많이 기다렸는데 지금 손절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손절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에 손절하면 될까요? 손절하시려면 지금 11만 원 깨지면 손절하셔야죠. 왜냐면 11만 원 깨지면 9만 2천 원까지 빠지고 9만 2천 원 깨지면 6만 8천 원까지 깨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손절은 11만 원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11만 원요? 네, 지금 가격. 지금 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근데 손해가 지금 너무 많은데. 어쩔 수 없죠. 잘못 선택하셨는데. 아니면은 뭐 4, 5년 버티시던가요. 추가 매수 4, 5년 버티시면 되잖아요. 4, 5년. 너무. 선택을 잘못하셨는 걸 어떻게? 만약에 4, 5년 버틸 생각으로 네이버를 추가 매수할 생각이냐면 6만 8천 원짜리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려올 때까지. 자, 나는 6만 8천 원에 추가 매수해서 5년 버틸 생각이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절대 4, 5년 못 버틴다. 그럼 11만 원 기점으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 6만 8천 원이 그럼 계속 지금부터 계속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이 빠지면 내려가는 거죠. 시장이 빠지면. 시장이 안 빠지면 안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시장이 계속 눌리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그거는 없나요? 시장이 상승이 나와야 올라가죠. 근데
지금 시청자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시장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도 내려가는 거예요. 네, 시청자님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도 고민이 결정이 안 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박정식이라고 치신 후에 들어가셔서 상담 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가 연결돼 있네요. 0628님이 보내주셨어요. 일진 머티리얼즈 5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도 손실률이 굉장히 크십니다. 최고가가 6만 100원이었는데 5만 2천 원에 사셨어요. 이분도 기다림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그렇죠.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 실적은 좋지만 이미 시장에 2차 전지로 많이 부각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천억짜리 회사가 1조 4천억의 시가총액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한들 이미 시장에 강력하게 부각받은 종목이 시장이 안 좋은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실적이 좋으니까 5천억, 자기 순자산 가치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겠지. 실적이 나쁜 회사들은 자본 총계 이하로 시장이 안 좋을 경우 시가총액이 내려가요. 근데 얘는 실적이 그나마 좋으니까 5천억 이하로는 안 내려간다고요. 그러면은 얘가 시장이 안 좋을 경우 내려갈 수 있는 포지션을 고려하고 장기 베팅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종목은 시장이 안 좋을 경우 많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손절치고 끊어내야겠죠. 근데 전혀 그런 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전 언급하신 그 종목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갈 걸 감안하고 4, 5년 기다려야 해결되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진 멀티리얼즈를 추가 매수를 고려하실 가격은 18,000원짜리예요. 18,000원짜리. 18,000원에 추가 매수해서 한 4, 5년 버텨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걸 못 기다리니 32,700원 깨지면 손절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4, 5년 못 기다려. 18,000원까지 빠지면 난 죽을 것 같아. 지금도 비중이 너무 커. 그러면 32,000원 기점으로 손절. 그리고 나는 돈 많아. 버틸 수 있어. 4, 5년 기다릴 수 있어. 그러면 18,000원짜리에서 추가 매수하셔갖고 4, 5년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역시나 4, 5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혹은 32,700원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화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필육수 필룩스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140원에 15%. 9,140원에 15%. 네. 손실 보고 계시네요. 아이고, 예, 예. 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 시장도 많이 안 좋아서 더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교수님? 네, 제가 이제 아이고. 이런 신약 개발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 제발 좀 투자하지 말라고 방송 나올 때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많이 빠졌죠? 안 빠질 네. 것 같죠?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자 회사죠. 1,595억짜리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도 얼마입니까? 4천억이죠. 더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려갈 것 같죠? 그래서 이 같은 기업은 빠르게 손절을 해야 돼요. 나중에 뭐 신약이 개발되면은 대규모 매출을 일으켜갖고 엄청나게 성장해서 회복되겠지라는 희망을 품다가 골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손절 관점입니다. 손절 관점. 물론 지금 뭐 줄줄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력은 기술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6,100원을 기점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6,100원 깨지면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니까 6,100원을 손절 기점으로 잡고 이대로 반등력이 나오면 7,800원짜리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6,100원까지는 그냥 전량 손절하시고. 네. 아시겠죠?
7천 얼마요? 7천? 6,100원 깨지지 않고 이대로 올라가면 7,800원에 빠져나오시고 네. 이대로 내려가면서 6,100원 깨면 그냥 전량 손절입니다. 그러면 7,800원은 언제 될까요? 세력들이 만들어줘야죠. 제가 알 수 없죠. 대신 네. 지금 네. 6,100원 정도 깨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6,100원 깨지면 못 가는 거니까 전량 매도하세요. 예. 오늘 그냥 매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셔도 되죠. 차라리 다른 종목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70만 깨지면 엄청 깨진 거지요. 네? 한 1,180 정도 이게 손실됐는데. 그럼 버려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요? 네. 가슴 아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안녕히 주셔서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44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라온시큐어 3,5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십니다. 자, 라온시큐어 한 4회째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어요. 현재 소폭이지만 수익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위로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라온시큐어는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핀테크 관련주로 보안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187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152억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기업을 맨 처음에 눈여겨봤던 시기가 2015년도였는데 그때에 비해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제가 이 기업을 맨 처음에 신경 썼던 자리는 1,400원, 1,500원짜리예요. 자, 이때는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올라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핀테크 관련주를 언급하면서 라온시큐어를 강력하게 언급하자마자 거의 1,500원대에서 6,4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절대 물려 들어가면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이미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수익거리니까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익절 라인만 좀 정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익절 라인,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익절 라인은 지금 매수가가 3,500원이니까 3,630원. 3,63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조금 더 홀딩 하시고 3,630원이 깨지면은 그냥 전량 익절하시고 재접근하는 전략. 그리고 3,630원이 안 깨지고 이대로 상승력이 만약에 이어서 더 나오면 조금 더 윗자리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윗자리는 파동력을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윗자리는 얼마가 됩니까? 3,840원짜리. 근데 이 3,840원짜리가 저항이니까 몇 번 부딪혔어요. 4월 17일 날 한 번 부딪히고 5월 8일 날 또 부딪히고 오늘도 또 부딪혔죠. 그러니까 쉽사리 돌파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돌파하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3,630원짜리를 기점으로 빠르게 익절할지 말지 결정하시고 만약에 깨지면 빠르게 익절하고 재접근. 그리고 안 깨지고 상승력이 나오면 3,840원 위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가격 전략 계속해서 참고하셨다가 손실 최대한 줄여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문자가 들어와 있어요. 9339번님이 주셨습니다. 한국콜바 92,000원에 100% 비중으로 사셨어요.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근데 한국콜마 지금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2016년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92,000원이면 네. 100%를 갖고 계세요. 오래 어떻게 들고 할까요? 있었네요. 네. 한국콜마 간단하게 기업을 좀 보면요. 4천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거든요. 화장품하고 그 의약품 쪽을 일단 화장품을 제조하고 의약품을 좀 쪽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좀 진행하는 그런 기업인데 거의 뭐 이제 화장품 매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실적은 좋아요. 실적이 좋다 보니까 시세가 좀 강력하게 이미 많이 부각을 받은 그런 회사인 거죠. 지금 이 회사가 저평가였던 시절이 과거 2013년이었어요. 근데 2013년부터
지금 거의 2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고평가권으로 쭉 옆으로 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시세가 2만 원대부터 13만 원까지 나왔는데 이게 더 갈 줄 알아요. 시장에 어느 정도의 위치되어 있는 걸 파악하지 않고 투자를 하신단 말이죠. 시장에 강력하게 부각받은 종목들은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갈 수 있는 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매수가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종목의 위치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는 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내려오면은 대략 한 4만 5천 원 정도권까지 아니면 그 이하로 살짝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지금도 순자산 가치 대비 3배 이상 부각받고 있으니까. 근데 실적이 좋다 보니까 자본 총계 이하로는 빠지지 않겠죠. 그죠? 실적 뭐 엄청나게 빠지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기업도 지금 주가 대비 반토막 내지는 거의 뭐 3분의 1 토막까지 날 수 있는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갈 수 있는 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을 장기 투자를 하려면 반토막 되는 거 감안하고 추가 매수 감안해서 장기전을 펼쳐야 되는데 이미 100%예요. 그래서 손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기술적으로 언급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63,900원 정도 자리가 지지자리고 내일 정도 반등력이 나오지 않고 이대로 대밀릴 경우 59,4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63,900원 기점으로 내일 장에 반등력이 나오지 못하면 전량 매도로 빠져나왔다가 차라리 재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왜? 깨지면 더 내려가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7만 1,000원 정도의 단기적으로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저는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인 상승력 한번 기대해 보면서 7만 1,000원에 빠져나오시길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29번님이 보내주셨어요. 대아TI 9,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십니다. 오늘 좀 손실률이 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 역시 한번 상승력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셨다가 개파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요. 장대 음봉 그린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대아TI도 이미 대북 이슈로 강력하게 부각을 받으면서 시세가 굉장히 급등력이 나오면서 고평가권에 놓여져 있던 종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매수가 기준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접근도 안 해요. 아예 매수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접근한다면 철저하게 매수가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 손절 라인을 정해드리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으로. 이미 자기 자산 가치 대비 4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에요. 지금 위치도.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나 더 고평가였다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손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200원까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열려있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전량 손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화가 걸려와 있네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시죠? 네, 케어랩스요. 케어랩스요. 비중이랑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 2만 원이고요. 비중은 2만 원? 30%. 2만 원에 30%요. 네네. 역시나 손실을 계속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밑에서 머물고 있어서 더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조점이 어딘지 좀, 그리고, 목표가. 네,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네네. 흘러갈지 고수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 기업이 헬스케어 쪽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육성하려는 그런 정부 정책과 좀 맞물리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주가 위치를 살짝 보니까 600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의료기기나 이 헬스케어 관련 주들에 비해 조금 낮게 내려와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네.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저평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지금 매수가가 2만 원인데 너무 많이 물리시긴 했는데 기다리면은 일정 부분 반등력은 2만 원대까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올 거예요. 이번에 네, 정부 정책과 좀 감사합니다. 맞물려서 단기적인 반등력은 충분히 2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네, 홀딩 의견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네. 성공투자 네.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또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85번님이 주셨어요. 해마루 푸드서비스 2,965원, 6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2,965원에 60% 비중이 좀 크세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네, 해마로 푸드 서비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이 기업에서 보니까 맘스터치라는 프랜차이즈를 네, 맞아요. 그 버거집이죠. 네, 맞아요. 치킨 팔고. 네. 저도 한 번은 갔던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업의 실적을 좀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지금 순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718억이죠.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2,200억으로 역시나 실적이 좋다 보니까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어요. 대략 시장에 한 3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일단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2,965원에 60%를 들어갔는데 물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도 좋고 다 좋지만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선이 깨지면 손절하고 재접근하시고 이대로 올라가면 어디서 빠져나오십시오. 이런 이야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얘네는 기술적 대응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2,300원이 깨지면 일단 전량 손절 후 재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300원이 지금 깨지지 않고 그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일단 단기적으로 2,500원 정도에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고 조금 더 상승력이 나오면 2,64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지선 2,3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만약에 지지선 지킨다면 단기 목표가 2,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시죠? 네, 서부 T&D. 서부 T&D요. 비중이랑 매수가는요? 1,500원에 20%입니다. 1,500원에 20%요. 네네. 1,500원이시면은 5월 중에 그러면은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예. 네, 사신 이후에 계속해서 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고수님 어떻게 가야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매출이 거의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한 6,400억짜리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4,850억이에요. 그러면은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유통 섹터가 다 저평가예요. 근데 이 유통 섹터를 쫙 보면은 서부 T&D는 그렇게 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섹터로 보았을 때는 기술적 매매감인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실적이 좋지는 않고 자기 자산 가치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장기 베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장기 베팅력은 지금 매수 가격이 반토막 될 때까지를 버티면서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끌어내리고 2, 3년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런 전략을 세우지 못하겠다면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안 가면 버려야 되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장기 투자하실 거예요? 아니면 단기 투자하실 거예요? 아니, 단기로. 아, 단기로? 예. 그러면 제가 전략은 손절 라인은 8,540원입니다. 아, 예, 8,540원이 손절 라인이고 여기 예. 이탈되지 않고 반등 나오면 9,80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반등력은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아, 네, 9,800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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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시죠? 현대건설 기계인데요. 네.
액면 분할하기 전에 네. 제가 그거를 29만 원 돈에 사가지고 20% 가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수님? 네. 매수가가 29만 원에 비중 20%. 예예. 29만 원. 29만 액면 원이요? 분할하기 전에 샀던 겁니다. 지금 가격은 얼마죠? 몇 프로 마이너스 지금은 났어요?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났는지 이거 뭐 그냥 계산도 안 해봤는데 지금 4만 원 깨지던데요 오늘. 지금 계좌에 얼마 찍히는데요? 계좌예예? 예. HTS에. 아 저기 4만 뭐 9천 얼마 찍히는 거. 4만 9천 원 찍혀요? 예예. 그러면 4만 9천 9천 원은 얼마. 네? 예예. 3만 3만 9천 원. 3만 9천 원? 예. 3만 9천 원이면 지금 가격인데? 예예. 지금 가격에 지금 뭐 어떤 거 이야기 하시는 거 제가 아니 감을 계좌에 못 지금 몇 프로 마이너스 나 있어요? 뭐 아주 한 60%도 더 낫지 싶은데요. 아, 60% 마이너스 나 있다고요? 예. 그러면 한 7만 5천 원? 그럼 이거 언제 사셨어요? 이게 한 2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이거 중장기로 가져가실 겁니까? 아니면 단기로 가져가실 겁니까? 그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팔지는 못하고 그렇죠? 가져가야 그럼 될것 추가 매수 같아요.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지금 얘가 굉장히 저평가긴 해요. 예. 왜냐하면 실적이 일단은 이 현대건설기계 이 굴삭기나 여러 가지 이제 건설 장비들이 굉장히 예. 괜찮아요. 예, 그래서 예. 이 중국 쪽하고 인도 쪽의 매출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순자산 가치는 1조 2천억인데 시가총액이 7천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죠. 그래서 예. 조금 더 빠지면 이거 그냥 20% 지금 사셨잖아요. 20% 더 추가 매수해서 평당 훅 낮춰갖고 한 예. 4년 버티시면 됩니다. 4년? 네. 그러면 평단 예. 그냥 나와요. 해결할 수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간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부동산은 5년 10년 잘 버티면서 왜 주식은 못 버텨요? 맞습니다. 예. 어차피 손절 안 하신다면서요. 예. 그럼 이거 예. 그냥 3만 6천 원 이하권역으로 살짝 내려오면 네. 그냥 과감하게 20%더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 끌어내린 다음에 그냥 딱 3년만 기다리세요.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무조건 해결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하나 더 빨리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갖고 계신 종목 손오공 맞으신가요? 예. 네, 2,870원에 30% 맞으시죠? 예. 네, 현재 일단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빠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좀 손절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 고수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손오공도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이제 손오공 쪽에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과 그 완구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어서 일정 부분 상승력이 좀 나왔었는데 예. 지금 200억짜리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50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갈 수 있는 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물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또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저가로 찍은 자리가 기술적 지지 자리예요. 2,220원. 이대로 기술적 지지받고 반등력 나오면 2,6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220원은 손절 라인 잡고 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 하시는데 이 단기적 반등력은 2,600원까지가 현재 기술적으로 제한적으로 일단 보입니다. 물론 이 자리가 돌파하면 더 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등력은 2,600원까지 보시면서 매도 관점 보시고 그리고 2,220원 깨지면 전량 손절하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장기간으로 좀 기다려도 될까요, 혹시? 장기간으로 기다리시면은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지금 거의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200억짜리가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이라고. 예. 그럼 시장이 안 좋으면 대략 200, 300억까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아, 예. 그러면은 지금 주가 대비 반토막 난 거 감안하고 중장기로 평단 매집해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평단만 만들면 되니까.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은 거기서 손절가 나네요. 언제나 중장기적 관점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비중 베팅을 하면서 평단을 만들어갈 생각을 하면서 중장기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앞으로 안 빠질 거다, 상승할 거다 그런 관점으로 중장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나머지 상담 내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고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